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의 인생 이야기 대전 정광설 정신건강의학과 원장입니다. 네, 오늘은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이게 말이 되는 말입니까? 이게 참 말이 안 되죠. 근데요, 우리 아버님이 참 좋으신 분이에요. 훌륭하신 분이고 참 존경받아 마땅한 그런 분이세요. 저는 우리 아버지를 참 존경해요. 좋아하고 훌륭하신 분이세요. 근데 어려서 크는데 우리 아버지 말씀 중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건 아주 주장이고 훈계고 글쎄요, 명령이고, 그런 말씀이 뭐냐면 야, 지는 게 이기는 거야. 근데 제가 어려서 이해가 돼야만 해. 지는 게 이기는 게 어디냐. 근데 하여튼 그거 이제 아버지 말씀이니까 그냥 꼼짝 못하고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은 참 겁쟁이가 됐어요. 원래 겁쟁이였는지 아니면 그것 때문에 그래서 겁쟁이였는지. 하여튼 어려서 크면서 싸움도 못하고 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싸워봤자 졌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컸어요. 그러면서 항상 이제 좀 하여튼 뭐 어려운 일이 있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뭐 어려서 그럴 때는 기가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주눅도 들고 그냥 뭐 주먹 앞에서는 찍소리도 못하고 한 대 얻어 맞으면 그냥 꼭 참고 뭐 한 2번 싸웠던 기억은 납니다만 하여튼 네, 그렇게 쭉 컸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마음속에 그게 이해되지 않은 응어리처럼 남아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나이가 좀 들었죠. 그래서 아버님이 어린 저에게 야, 지는 게 이기는 거란다, 너 그거 갖고 너무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던 그 아버님 연세보다 제가 지금 나이가 꽤 많이 더 먹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전쯤부터 아버님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나, 이런 게 느껴지게 됩니다. 자식이 이기는 부모 없다, 이런 말씀들 많이 들으셨죠? 그리고 아마 지금 연세가 좀 들고 자녀들 키우는 분들, 특히 이제 사춘기 자녀들 키우는 분들은 이 말이 실감이 나실 겁니다. 참 이게 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때려잡을 수도 없고 아유 그래, 자식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냐, 이런 말씀하면서 참고 넘어가시는데 많죠. 결혼 적령기에 자녀를 둔 분들, 아들이기 됐건 딸이 됐건, 사실은 결혼은 지들끼리 한다고 큰소리 뻥뻥 치지만 실은 어디 그게 결혼이 둘만의 문제겠습니까? 서양 사람들하고는 좀 우리는 많이 다르죠. 그래서 글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어른들도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결혼은 집안과 집안의 만남이다. 뭐 옛날 조선시대에는 가문과 가문의 만남이다, 이렇게 아주 거창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그 정도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그래도 가정과 가정의 만남이다, 그 정도는 되게 어른들은 이해를 하시죠.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어디 그럽니까? 아유, 내가 살지 아버지가 살아요? 내가 살지 엄마가 살아요? 이런 소리 이제 뭐 대놓고 막 하는 세상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 속 터지는 거를 참고 넘어갈 때 어른들 말씀,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단다 하시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참는 그런 우리 부모님들도 많이 계시죠? 근데 제가 이제 나이가 조금 더 들면서 생각해 볼 때 조금 이해가 돼요. 특히 이제 그러게요, 자녀들의 제 자녀들도 이제 나이가 꽤 많이 먹어서 다 40대 50대 이랬습니다. 근데 이제는 나이들 먹었다고 이제 때로는 아버지를 준엄하게 이렇게 혼내게, 우리 아버님 표현입니다. 제 아들한테, 손주한테 어느 날은 갔더니 야, 내가 네 아들한테 아주 준엄하게 혼났다, 이런 말씀 웃으면서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더러더러 있어요. 그랬을 때 그전 같으면 화가 나는 걸 꼭 눌러서 억지로 참고 그랬었는데 요새는 그래도 상당히 그렇게 화가 나지 않으면서 그래 하고 좋게 흘러가게끔 내가 반응할 때가 점점 많아지는구나, 그걸 느낍니다. 그리고 아내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직장에서 직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래, 이게 아버님 말씀이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지는 거라는 건 이제 꼭 뭐 싸워서 얻어맞는 거가 꼭 지는 게 아니고
양보하고 내가 먼저 생각해서 배려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래서 그때는 싸울 때 져라 그렇게 지는 거를 그렇게 한참 동안은 생각했었죠. 근데 이제 점점 이제 소위 어른의 나이쯤 되니까 배려하는 마음이 지는 마음이고 내가 먼저 숙이는 마음이 지는 마음이고 저희 아버님이 이제 원로 이제 우리 아버님은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은퇴하시고 원로원에 이제 목사님들은 이제 가서 이렇게 모임도 갖고 그러십니다. 근데 갔더니 우리 아버님이 유치원 때 주일학교 선생님이 원로 목사님으로 계신 거예요. 우리 아버님 70 이제 초반에 가셨는데 그분은 이제 80 후반이 되셨죠. 아니 정 목사가 벌써 원로 목사가 돼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반가워하고 인사를 하셨대요. 근데 한 분은 이제 70 중반쯤 되는 분인데 이분은 좀 이제 글쎄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렇게 이제 고위직이 소위 있습니다. 그런 출신이셔서 또 와서 앉아갖고 이제 그 연세 많은 분이 와도 일어나지도 않고 일은 좀 글쎄요 어떻게 보면 거만하다 할 수도 있고 교만하다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생각이 좀 덜 됐다 뭐 성직자이지만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님이 한 번은 그러세요. 그 연세 많으셨던 우리 아버님의 유치원 때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분 앞에 가더니 고개를 이렇게 수그리면서 인사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그분이 뚝하니 앉아있다고 말고 벌떡 일어나서 같이 인사를 하더래요. 그걸 보시고는 저한테 오셔갖고 야 내가 오늘 또 하나 배웠다. 그 어르신이 젊은 사람 권위를 내세우고 자기의 어떤 무게를 꽉 잡고 있는데 가서 먼저 머리를 숙이시더라. 그걸 보고 내가 저렇게 훌륭한 분이군. 내가 또 한 번 배웠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크게 지는 게 이기는 거다. 그런 의미가 아닐까. 근데 그런 깨달음이 저한테 옵니다. 그러면서 강한 자가 지면 무슨 얘기죠? 강한 사람이 배려하고 양보하고 그랬을 때는 평화가 옵니다. 행복이 오죠. 그런데 약한 자가 굴복을 당하면 약한 자가 배려한다. 이거는 얘기가 안 되죠. 그건 약한 자가 어떻게 배려를 합니까? 배려는 강한 자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한 자가 굴복을 당하는 거죠. 그랬을 때는 행복이 아니라 불행이 오고 그야말로 울화가 쟁이게 되고 한이 쌓이게 되고 그러는 거죠. 네. 그래서 강한 자가 져주는 거죠. 그게 양보하는 거고 배려하는 거고 사랑을 실천하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주위는 행복의 물결이 번져가게 되죠. 특히 많은 경우에 우리나라 남자들 특히 이제 가장들 집안의 남편들이 제일 점수 깎이는 것 중에 하나가 남자니까 어때? 남자니까 그렇지. 남자는 그럴 수 있어.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군림하는 뭐 요새 세상이 바뀌었다 그래도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생각이 꽉 차 있는 표현은 비록 못할지 몰라도 남자는 그럴 수 있잖아. 이런 생각들. 네. 그래서 찍어 누르면 그 부분은 절대로 행복한 인간관계일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도 몇 번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남편만 생각하면 아주 고개가 돌아간대요. 저절로. 어저께 와서 하신 50대 초반의 주부의 말씀입니다. 네. 해서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오늘 말씀드리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양보하고 배려하고 그거를 당하는 게 아니고 내가 자원해서 그렇게 그럴 때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삶의 승리를 쟁취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부부지간에 지는 게 이기는 거다 하는 우리 아버님 말씀처럼 져주는 남편, 져주는 아내, 상대에게 배려하고 양보하고 내가 먼저 사랑을 실천하고 그런 분들이 되보시면 어떻겠어요? 네, 오늘은 지는 게 이기는 거다 하고 말씀하시던 아버님 생각을 하면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드립니다.